출마 예정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정 패널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방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현 동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조 패널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누리 초등학교 백미진 학부모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수 출마예정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고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위원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열린 플랫폼, 광전노협 등 주최 측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열린 공간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나주가 1000년 만에 대전환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00년 안에 다시 이런 기회가 돌아오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서 자라고 청춘을, 꿈을 키운 제 고향 나주를 위해 저의 모든 힘과 지혜, 경험과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기업들과 소통하며 나주의 100년 먹거리를 구상했습니다. 나주를 맡겨주십시오. 예, 출마 예정자분들 중에 개별적으로 일부 공약이나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김덕수 출마 예정자처럼 종합 정리해서 공약을 발표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8대 그 대표 공약과 11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셨던데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설명에 앞서 저의 마음가짐, 시정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의식입니다. 늘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공선을 추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셋째, 공익을 우선하겠습니다. 나주의 이익, 나주의 실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넷째, 공동체의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를 갖겠습니다. 대표 공약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첫째,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로 1조 기업 10개 육성. 그리고 두 번째, AI, AR, V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상강변 관광자원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나주를 위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그리고 복합 쇼핑몰 유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1천억 규모의 공동체 상생기금 조성, 그리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지방 공기업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교통 편익 제공과 지역의 균형 발전, 관광 자원화를 위한 환상형 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대 공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들었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미래 세대 먹거리 1조 기업 10개를 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주의 미래는 기업 유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정책기획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좀 전하고
조심스레 기업 유치를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나중에 참 좋은 조건이다. 혁신도시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역사문화 자원도 있고 기업이 게다가 이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나름의 자기들이 투자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나주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투자할 때, 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나주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고 특히 뭐 입지도, 물류 입지도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게 단체장의 의지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기업 유치 정말 노력할 거냐? 그래서 하겠다. 나는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지역에서 20년, 30년 충분히 경영활동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정말 그 영어입니다만은 땡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자세라면 없는 계획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구상을 갖는 대기업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일조기업 10개 육성하겠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소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야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단체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임기 4년이면 충분히 뭐 1조 기업 10개 그게 이제 단순히 뭐 투자비가 1조냐 매출이 1조냐 이렇게 따지면 복잡합니다만 1조 가치를 갖는 기업 10개 충분히 육성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4년 안에 유치할 수 있다고는 육성. 육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조 기업이면 한전이 70조, 네. 전라남도가 한 7조 예산이고 거기 나주시 예산이 1년에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업 10개를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남양유업이 최초에 투자할 때 3천억 투자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2년 그 정도 매출을 뭐 2, 3천원씩 낸다 그러면 충분히 지방정부가 잘 육성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들의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플랜트 자체가 한 뭐 5, 6천억, 6, 7천억 하는 플랜트가 있고 또 그 복합 쇼핑몰 그 기업은 자기들이 복합 쇼핑몰인데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 한 6, 7천억 정도 된다고. 그런데 한 1, 2년 매출이 충분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회사들은 일조 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 문화 관련 우리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노력해서 유치를 하고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 아까 그 에너지 기업 얘기했는데 지역에서도 투자를 검토하는 그 대기업과 파트너로 해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여러 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회사에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또 기업이 정말 이사 오거나 또는 육성하거나 이렇게 동기부여 받으려면 단체장의 어떤 말로만의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텐데 그럼 재정 지원을 많이 하면 또 다른 한편은 특혜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혜를 계획하고 공약하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소위 관료적 사고로 행정 절차가 어떻고 뭐 행정 지원이 어떻고 따졌으면 한 발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일입니다만은 치매가 다 고민이었잖아요. 각 가정에. 근데 지금 치매 국가 책임자 했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정치적 상상력. 저희가 이제 저희들 용어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혼자 꾸면 몽상가지만 함께 꾸고 그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공동체의 미래, 공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네. 그런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제가 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이런 공약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나주에 우리 혁신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네. 드렸고, 네. 근데 이제 그 기업 유치, 뭐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역 경제 네. 발전에 있어서. 근데 이제 8대 대표 공약 중에서 인공지능, 네.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육성하겠다고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혁신도시는 저기 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네. 이것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에너지 신산업 말고 또 그 이 4차 산업혁명 그런 IT 산업을 또 육성하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 인구 12만 도시에서 정말 IT 산업 육성이 에너지 신산업 외에도 이것이 병존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건가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8대 공약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그것을 4차 넣으셔서. 산업을 AR, VR, 뭐 AI 등 분야를 육성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겠다. 네, 인재 교육기관. 양성. 네. 지금 교육부나 노동부가 주로 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몇백억씩. 그 인재 양성하라고. 근데 우리 나주에는 잘 아시지만 인터넷진흥원, 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들 기관 제가 지난주에 그 모 기관장님을 뵀는데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채용하는 기회를 늘리겠다. 지금 한 30% 수준인데 40%까지 늘려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도 있는데 제가 그 원장님하고 이 공약을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노동부의 지원 예산 그리고 우리 인터넷진흥원이나 콘텐츠진흥원이 갖고 있는 이거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면 우리 나주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나주에서 그 교육을 거쳐서 지역에 취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취직하더라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는 그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겠다. 제가 네. 총리실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조금 과하게 그 불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학 편중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육부나 노동부는 이미 그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고 같이 하자 지역하고 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IT 산업 육성보다는 인재 인재, 양성에 교육기관입니다. 비중을 교육기관. 두신다 예, 예. 말씀하셨는데 한편 그 인재 양성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지역의 인재를 아무리 양성해도 네. 그 지역에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 않고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면 늘 가르치고 나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 광주 과기원 네, 네. 거기 인력들이 99%가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저 일자리 찾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첨단 IT 산업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악순환이죠.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좋은 인재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고 또 외부에 좋은 일자리를 데리고 와도 여기서 제대로 그 정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이 관점을 좀 바꾸면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들 유치하고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양성된 이 인재들이 지역에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보면 중요한 건 기업이나 일자리가 좀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해 그런 주시면 분야의 고맙겠습니다. 창업 이런 것들도 많이 당연히 뭐 활성화시켜야 벤처 되고. 창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혁신도시를 것들은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나주 전체를 예예예. 제가 저기 예, 예. 모 공공기관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네. 되게 IT 인력이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인재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프로젝트 하는 팀을 지금 공공기관이 내려왔는데 거꾸로 네. 오히려 거꾸로 서울로 올려 여기서 교육해서 보내야 될 판인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좀 거꾸로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대부분 이제 수도권 같은 정주 여건이라든지 뭐 교육 뭐 네. 일단 주거 여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네. 여기서 정착을 하고 같이 일자리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우리 저 교수님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가 과연 혁신도시입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를 발표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여당의 보좌관이었으니까 이렇게 건물 몇 개 짓고 공공기관 옮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이 혁신도시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스마트 도시 뭐. 그런데 지금 이게 형이화 돼버렸죠. 혁신도시가. 좀 안타까운데 제가 뭐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소한 컨셉은 혁신도시는 미래도시에 맞추겠습니다. 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기관을 이렇게 이제 육성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8대 공약 중에 영산강변의 이제 국민 체육시설과 관광자원화를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영산강 국가정원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네. 이게 이제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제가 감히 이 나주시장에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여당 대통령 후보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시장 충분히 시키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좀 같으십니다. 네네. 저는 영산강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익산 청장 하셨던 선배도 만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국가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환경부하고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좀 간단하더라고요. 한강도 하고 낙동강도 하는데 왜 영산강을 못 하느냐. 다만 그 환경, 생태 이런 컨셉에 맞게 한다면 뭐 체육시설이나 무슨 뭐 자전거도로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나주호, 지석천, 저한테 이제 드들강 이쪽에서 지석천, 영산강, 나주천, 만봉천 이렇게 이 물길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만 제대로 정비해도 정말 대한민국 대표 명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좀 놀고 즐기고 나주를 다시 기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혁신도시 주민들도 그 루트를 타고 자전거 최소한 지금 자전거를 예를 듭니다만은 그러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그 천변 여기에 뭐 캠핑도 하고 레포츠도 즐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재원도 뭐 지방비, 국비, 또 민자 유치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러 홍보물들을 보다가 오늘 이재명 그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 관련된 네. 내용 발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출마 예정장에 공약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공약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큰 단위의 어떤 사업들을 뭐 유치하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과연 그런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그대에 한 만큼의 어떤 그 여기에 어떤 산업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뭡니까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기 4대강 그 주변에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4대강하고 견주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여가, 체육 이 컨셉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방정부가 그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진짜 이 영산강 제가 이제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영산강을 그대로 두느냐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잘 몰랐잖아요. 그냥 잡초가 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산강 원래 그대로 두느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던데 해야죠. 그게 요구인데. 네. 근데 이제 이 대규모 시설 투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났다. 그렇죠. 이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용이 적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은 대규모 시설 투자 아까 제가 처음에 4대강 그 이명박 4대강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시설 투자, 영산강 수변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단계별로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온 국민들이 와서 놀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자는 거죠. 그걸 토목공사 관점으로 보면 조금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대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혁신도시 주민들, 특히 엄마들이 가장 희망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관건은 어떻게 아주 넓은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제일 건데,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복합 쇼핑몰은 제 구상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만난 기업 중에 이제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 이 정도로 표현드릴 수 있는데, 나주 인근에 뭐 굳이 따지면 5분 10분 거리, 근데 나주 간 밖이 아니라 나주 인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천억 규모의 대형 복합 문화 쇼핑몰, 이제 그 기업의 워딩입니다.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만큼 우리 나주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여기에다 두면 광주의 시장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최소한 중남부권에 소비자들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업은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끄집와야죠. 우리가 끄집와서 이게 두 개 해야죠. 최근에 그 혁신도시 카페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시민단체 얘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예전에는 코스트코가 한번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못했네,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광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되게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어떤 상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찰 그리고 갈등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혹시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근데 이제 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 안에 설치가 되면서 이 마트도 잘 되고 시장도 잘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나 파주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인근 상권도 같이 살아요. 이게 꼭 아주 사람들 요것만 보고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근데 크게 보면 충분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요 문제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어디에 오면 누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큰 관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뭔지, 나주의 미래 비전이 뭔지, 요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 부분이 이 혁신도시의 특히 마음들이라든지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진짜 정말 여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기업으로부터 힌트를 얻었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돼야 일을 하죠. 그렇죠. 이전에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을 역임을 하셨었어요. 그 비서관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 비서관 일이 아주 포괄적이고 많은데요. 우리 나주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임명받은 다음 날 아마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무총리가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총리 답변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검토를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SRF 문제를 신정훈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총리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작성한 답변에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주시면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법을 만들어라, 국회에서 정부에 이걸 어떻게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국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면 총리님 혼납니다. 얻어 듣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총리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다들 아시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요 의제를 총리실 의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총리실이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 결론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자부심을 갖는데 제가 이제 각종 위원들 추천하는 걸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제가 저희 지역 청년들, 여성들, 전문가들을 일단 총리 자문위원이나 국가복지행정위원, 청년정책 조정위원 등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청년 여성 전문가들이 좀 더 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국정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저는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소한 일입니다만은 그 초강력 레이저 센터 연구 용역 예산, 이게 사실은 지난 7, 8월 예산국회 직전에 전남도가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이거 해야겠는데 당장 이제 올해죠. 2022년 사업으로 해야겠는데 담당 부처인 과기부가 만나주지도 않는다. 만나게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과기부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역도 한 적이 없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전남도도 용역조차 안 한 겁니다. 무작정 초강력 레이저 센터 예산으로 내년에 달라고 하니까 자신도 없는데 게다가 과기부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경기도, 강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유사한 레이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니 거기도 안 만났는데 우리가 전남만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전남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시를 해서 기재부 출신 국장이 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재부가 그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게 필요한지 한번. 그래서 그 용역 예산으로 간신히 살려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용역을 받아야 전남이 잘 준비해서 받아야 그래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뺏기면 우리 뺏겨봤잖아요. 뭐 방사능 가습기도 뺏겨봤고. 저기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네. 그 예비 이제 후보 예비 이제 출마 예정자. 예. 공인의식을 강조하시고, 네, 공공선을 강조하시고, 공익우선을 강조하시고, 공동체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통일했는데 4가지 공을 쓰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주시에서 지금까지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정신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예비 후보자 출마 예정자 이야기하신 것은 공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네. 프라이빗 기업을 유치하겠다. 복합 쇼핑몰을 하겠다. 네. 경제활동을 하겠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이 공동체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네. 그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공이 뒤룩전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을 공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의 문제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6천억 규모의 공동체 상생 기금을 만들겠다. 6천억이라고 하는 제가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간단하게.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요. 일단 좀 우리 지역의 청소년 또는 뭐 좀 소외계층들에 대한 예산 반영 자체가 미흡해요. 예산 반영 자체가 당초 목표보다 미흡한 거예요. 지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역의 미래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잘 그러니까 그런 쪽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겠다. 네네. 그런 용도로 공동체 기금, 상생 기금 뭐 이렇게 좀. 근데 아까 혁신도시 이야기하면서 혁신도시 형이화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혁신도시와 원주민 간의 어떤 그런 상생 뭐 이런 쪽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상생 기금. 잠깐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제 질문 이 정도까지. 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보니까 엄청 응원 댓글이 많더라고요. 댓글이 엄청 많아요. 네. 다들 제가 잘하고 있죠 지금?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30분이 너무 짧다고 그러고 질문 좀 답답하고
또 요약해서 질문 좀. 학부모로서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학부모로서 네, 네. 기대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생활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역량이 계신가 싶어서 아마 응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가 제가 아까 봤는데 우리 나주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치인들의 화합이 좀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특히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역 정치인들의 화합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댓글에 나와 있는 의견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답입니다. 제게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정치인이 됐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간에 지난 20여 년간 정치권과 정치권 주변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나주의 지난 20여 년간 이 정치 이 상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지금 국회의원과 시장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 20년간 계속 이게 갈등 반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입니다.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대의기구 아닙니까? 그럼 이 각종 시도 국회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이걸 시장이 집행을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과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지역의 미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게 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하고 저는 뭐 그 원칙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야죠. 응?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덕수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와 기업 유치, 첨단 인력 양성기관 육성, 영상강변 관광자원화,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